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뇌과학자가 분석한 소위 천재들의 뇌 말이죠. 과연 뭐가 다를까? 네, 안녕하세요. 이 천재성이라는 게 정말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우리 안에도 사실은 잠재된 능력인 건지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깨울 열쇠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근데 시작부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창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특정 정신 질환 지표에서는 상위 15%래요. 꽤 높죠. 상위 15%요? 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또 놀랍도록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완전 모순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복잡한 내면을 오히려 창의성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네요. 그럼 그 창의성의 첫 번째 핵심 요소, 자료에서는 뭘 꼽나요? 첫 번째는 바로 공상 능력입니다. 공상. 그냥 멍 때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좀 다르죠. 그냥 멍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자유롭게 상상을 막 펼치는 상태. 아하. 이때 우리 뇌에 상상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도 하죠. 네, 들어봤어요. DMN. 이게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자기 객관화 능력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객관화요? 근데 혹시 샤워하다가 갑자기 하고 아이디어 떠오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많죠. 전 세계인의 79%가 그렇다는데 이게 몸이 편안하게 이완될 때 그 상상 네트워크가 활발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맞아요. 몸이 편안할 때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탕에서 유레카 외쳤잖아요. 아, 맞다. 그것도 목욕탕이었죠? 걷거나 달리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샤워 중 아이디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네네. 바로 그 공상 능력하고 아주 밀접한 게 또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에요. 고독이요? 외로움 같은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달라요. 외로움이나 뭐 사회적 고립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즐기는 혼자만의 시간.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 그렇죠. 심리학자 위니캇도 정서적으로 성숙하려면 혼자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천대인들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미디어도 너무 많고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런 시간이 부족하면 자기 객관화가 어려워지고 이게 또 불행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그렇군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네요. 그럼 다음 요소는 뭔가요? 다음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런 거요? 네, 새로운 걸 알고 싶어하고 좀 낯선 경험이라도 기꺼이 해보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뇌의 도파민 시스템하고 관련이 깊대요. 도파민이요? 아, 그 쾌감 호르몬. 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창의적인 사람들 뇌에 있잖아요. 특히 시상이라는 영역이 감각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덜 걸러낸다는 거예요. 덜 걸러낸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 도파민 D2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정보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용체 밀도가 낮아서 쉽게 말하면 뇌의 정보 필터가 좀 덜 촘촘한 거죠. 아, 필터가 덜 촘촘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칠 법한 사소한 정보들까지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좀 주의가 산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창의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넘겼을 정보 속에서 어쩌면 대단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강점이 된다니. 네.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예를 들면서 이민자라던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경험한 사람들한테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해요. 아, 낯선 환경 자체가 개방성을 높여주는군요. 그렇죠. 낯선 경험이 자연스럽게 개방성이나 인지적 유연성 같은 걸 높여주니까요. 아, 그리고 교차 훈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교차 훈련이요? 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을 좀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원래 하던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바둑 기사가 체스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AI 개발자 데미스 하사비스 아시죠? 네네, 알죠. 그분이 뇌과학 연구를 같이 하면서 양쪽 분야에서 막 엄청난 통찰을 얻는 것처럼요. 와, 정말 다른 분야 경험이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 마지막 요소는 뭔가요? 마지막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이것도 중요하죠. 네, 자료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요. 어린 시절에 입양 경험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엄청난 혁신을 이뤘잖아요. 네,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상후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외상후성장. 트라우마 같은 걸 겪고 나서 오히려 성장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큰 시련을 겪으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좀 흔들리잖아요. 네,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긍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 있잖아요. 아, 니치의 말이죠. 네. 거기에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를 추가해야겠네요. 하하, 네. 딱 그 말이 떠오르죠. 근데 꼭 고통스러운 경험만 성장의 동력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희열 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희망적이죠. 희열 후 성장. 기쁜 경험 후에 성장한다. 네. 아이라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유대감을 경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현상을 목격한다거나 이렇게 강력하고 긍정적인 경험 역시 우리를 심리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창의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와, 큰 기쁨이나 감동도 우리를 성장시키는군요. 다행이네요. 꼭 힘든 일만 겪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흔히 천재성, 창의성이다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소수한테만 주어진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공상을 위한 시간 갖기, 또 건강한 고독 즐기기,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 갖기, 그리고 삶의 여러 경험들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태로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창의성을 마음껏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하루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하면서 자유롭게 그 상상 네트워크를 가동시킨 순간이 있었나요?